전원주택 가서 여유롭게 살 거야. 이 말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침엔 새소리 들으며, 커피 한 잔, 저녁엔 노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 생각만 해도 참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서 몇 달만 살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은퇴 후 전원주택의 꿈과 현실의 불편함, 그리고 진짜 노후의 승자가 어떤 집에 사는가. 65세의 장인수 씨는 퇴직과 동시에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죠. 여보, 이제 우리도 공기 좋은 데서 살자.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 마당에 핀 꽃들, 이웃의 인사 한마디까지도 새로웠죠. 하지만 겨울이 오자 그는 매일같이 보일러실로 달려갔습니다. 난방비가 한 달에 45만 원 눈이 내린 날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전쟁이었죠. 한번 눈 오면 마트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는 결국 2년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3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충청도의 전원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노년의 낭만을 즐기자.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라고 비가 오면 물이 새기 시작했죠. 무거운 식자재를 옮기는 일도 혼자 하기 벅찼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체력이에요. 지금은 다시 도심의 아파트로 돌아와 복지관과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지냅니다. 이젠 불편함이 없어요. 아침에 복지관 가서 요가도 하고 저녁엔 마트 들렀다가 집에 와요. 이게 진짜 평화죠. 은퇴 후 강원도 산자락에 집을 지은 60대 부부 정영호 씨와 아내. 공기 좋은 데서 텃밭 가꾸며 살자던 부부의 꿈은 3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 고된 일상이었죠. 잡초 뽑기, 눈 치우기, 물 길기, 이웃이 멀어 도움도 받기 힘들고 택배 한 번 받으려면 산 아래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젠 흙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그리워요. 결국 그들은 도시 근처의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역 근처, 복지관, 병원, 마트, 공원 모두 걸어서 10분 거리. 우린 이제야 노년의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70세의 박정자 씨는 은퇴 후 전원주택 대신 복지관 옆 소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다 놀렸어요. 야, 왜 시끄러운 동네로 들어가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내가 맞았어. 여긴 버스도 많고 병원도 가깝고 복지관 밥도 맛있다. 박정자 씨는 웃으며 말했죠. 나는 공기보다 사람이 좋더라. 그의 하루는 바쁩니다. 아침엔 복지관 체조, 점심엔 점심 식사, 오후엔 봉사활동, 저녁엔 근처 공원 산책.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고요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원주택을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후의 평화는 고요가 아니라 편리함에서 옵니다. 노년의 일상은 병원, 복지관, 마트, 공원, 친구. 이 5가지가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시명 20평대 아파트라도 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사람 냄새 나는 동네라면 그게 바로 전원주택보다 훨씬 따뜻한 집입니다. 그러면 실행 가능한 현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복지관 반경 1km 이내로 이사하라. 노후엔 병원보다 복지관이 더 자주 가는 공간이 됩니다. 거기엔 밥, 배움, 운동, 친구가 다 있습니다. 둘째, 병원이 30분 거리 이내에 있는 곳을 고르라.
급할 땐 택시 한 번으로 닿을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노후 공간입니다. 셋째, 자녀와 함께보다는 가까이 살아라. 손주를 자주 볼 수도 있고 관계의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공원이 있는 동네를 선택하라. 산책은 약보다 강한 노후의 약입니다. 다섯째, 내가 팔 수 있는 집을 선택하라. 노후에 자산이 급히 필요할 때 내 집이 현금화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넓은 마당도 멋진 풍경도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매일이 불편하지 않은 곳. 진짜 노후의 승자는 아침에 복지관 가서 친구 만나고 점심엔 마트 들렀다가 저녁엔 공원 걷는 사람입니다. 전원주택은 꾸밀 수 있지만 편리한 도시명 집은 현실의 행복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잠깐이고 현실은 눈비관리병원 거리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 후 정말 살기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노후 주거 선택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의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그냥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래.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집은 기억의 공간이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불편해질수록 집은 추억을 간직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구조물이 되어야 하거든요. 집은 감정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예쁘고 넓은 집보다 가깝고 따뜻한 집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노후에 좋은 집의 첫 번째 기준은 거리입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거리예요. 모든 것이 멀죠. 마트도, 병원도, 복지관도 하지만 노후의 집은 거리 중심형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다녀야 하는 모든 곳이 걸어서 10분, 버스로 3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 약국, 복지관, 마트, 공원 이 5가지가 집 주변에 있다면 그건 이미 노후의 명당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리한 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가까울수록 생명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언제나 변수입니다. 병원까지의 거리 10분 차이가 때로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안전망이에요. 가벼운 감기, 허리 통증, 혈압 체크, 이런 일상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이나 복지관 협약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병원은 검사비가 저렴하고 이동이 편리하니까요. 노후의 병원은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학교입니다. 복지관을 단순히 무료 밥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요즘 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가, 댄스, 그림, 스마트폰 교실, 심지어 심리상담, 여행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밥값이 저렴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공간이죠. 노후엔 일이 줄어드는 만큼 사회적 연결이 절실해집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리듬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복지관 반경 1km 이내에 집을 구하세요. 이건 노후 행복의 황금거리입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어떨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같이 살면 불편하고 멀리 살면 외롭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근거리 독립형이에요. 걸어서 20분, 차로 10분, 이 정도 거리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필요할 땐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일상은 간섭하지 않을 수 있죠. 손주를 보고 싶을 땐 잠깐 보고 조용히 있고 싶을 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거리. 그게 진짜 노후의 평화입니다. 자녀 근처로 이사하되 가치가 아니라 가까이 이 한 글자가 인생의 균형을 바꿉니다.
산책로와 공원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노년기 건강의 80%는 걷기에서 결정됩니다. 공원이 집 근처에 있으면 그 자체로 운동, 명상, 치료가 동시에 됩니다. 공원은 단순히 나무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자연병원이에요. 서울에 사는 68세 박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관 옆 20평대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나서 혈압약을 줄였어요. 아침마다 공원 한 바퀴 돌면 기분이 달라요. 공원에서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하는 루틴입니다.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난방비, 수도비, 유지비, 보수비, 차량 유지비 하나하나 따져보면 도시보다 더 비쌉니다. 반면 도시명 소형 주택은 관리비가 명확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적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를 선택하라. 집값이 아니라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노후는 고정비가 적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노후 이사 언제가 적기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움직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제는 정리조차 힘들 때 이사를 생각하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은퇴 직후부터 65세 이전, 몸이 아직 움직일 때, 새 환경에 적응할 여유가 있을 때가 좋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고 내 몸이 공간에 익숙해질 시간도 충분합니다. 집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이웃이 있는 집은 따뜻하고 아무도 모르는 전원마을의 집은 춥습니다. 진짜 좋은 집은 공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드나들고 목소리가 들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이웃이 있는 곳. 그게 노후의 진짜 전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좋은 집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좋은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진짜 노후의 승자는 편리한 동네에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매일 아침을 느긋하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의 집은 나를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 집을 지키고 있나요? 그 답이 바뀌는 순간 노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전원주택인가요? 아니면 편리한 도심의 작은 집인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